탑5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란드는 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맨시티에는 역시나 요즘엔 뭐 홀란드 원맨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란종. 그러니까 지금도 뭐 거의 교란종이지 뭐.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선수를 한번 꼽아보자 라면은 형님들 누구를 꼽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돈나룸마 무시하면 안 되지. 왜냐면 수비진에게 영향력을 선사하는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골키퍼라서 그렇게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물론 지금 최근 경기에서 돈나룸마가 국대 나가서 좀 뭐 무슨 실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스카이스포츠에서 뭐 기사 하나 올라왔던데 보니까 뭐 무슨 실수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맨시티에서는 뭐 별다른 실수가 없으니까. 캐칭 미스가 하나 있었어. 그래, 두 번째는 돈나룸마 놔야 되겠다. 나는 한 세 번째 게 놀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돈나룸마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거의 뭐 디아스의 본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아스의 석을 살려주면서 디아스를 살아나게 만든 장본인이다. 요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수비수들에게 약간 자신감 그리고 안정감, 편안함을 이제 불어넣어주는 존재라서 사실 돈나룸마의 기여도를 빼면은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아무튼지간에 돈나룸마는 이번에 그리고 또 세이브상이라는 거를 또 받았죠. 뭐 물론 이제 그 지난달엔 또 트래포드가 받았더라고. 나 왜 이것도 까먹고 있었지? 티아고 골 막은 것도 막은 거지만은 이번에 그 이달의 세이브상은 저기였잖아. 맨유전이었잖아. 은배모 샷을 막은 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던 거야. 원래 그냥 먹히는 거거든. 그 상황에서의 파포스트 샷은 버리는 거고 원래 그렇게 때릴 수가 없는 거 한 번 덜하면 못해. 그 정도 수준으로 너무 임팩트가 잘 들어갔는데 그걸 막아서 상을 준 거죠. 실점했는데 막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먹혀줬어야 됐던 거야. 사실 먹혀줬어야? 아니 그냥 먹혔어야 됐던 거야. 부에모는 그냥 골을 넣었어야만 했어. 돈나룸마가 이거를 그냥 찢어버렸지. 그냥 이번에 브렌트포드전에서도 그렇고 맨유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세이브들을 계속해서 해줬어요. 계속해서 해줬어. 저희 버닝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진짜 압권이었지. 치아구랑 1대1 상황에서 터치미스가 살짝 일어난 걸 캐치하고 한 두 걸음 딱 이렇게 전진한 이 퍼포먼스 진짜 압권이었지. 이게 진짜 백미였어. 백미. 돈나룸마의 퍼포먼스 중에 최고의 장면이었어. 지금까지. 물론 이제 많은 경기를 한 건 아니지만 도박을 걸어버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로이킨의 이 코멘트를 뭐 자주 인용을 하죠. 요즘에 도박을 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다. 결국에 좋은 선수는 도박을 잘하는 선수야. 어쩔 수가 없어. 도박을 걸 수밖에 없어. 철저하게 이제 분석하에, 철저한 관찰하에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내가 레이스를 들어가도 되겠다 싶을 때 레이스를 들어가는 거긴 하지. 어쨌든 돈나룸마는 그 상황에서 레이스를 들어갔고 정말 너무 주요하게 작용을 했죠. 이래서 치아구가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지. 제대로 선방을 해낼 수가 있었지.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아무나 뭐 어떤 골키퍼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런 과감한 두발 전진 1대1 상황에서 과감하게 두 발 전진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골키퍼는 내가 볼 때는 몇 명 없을 거라고 봐요. 진짜 찐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임팩트 보는 거. 그러니까 발목 각도 보고 그냥 몸을 움직이고 말지. 그렇게 진짜 못 움직여. 경험이 많은 선수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슈퍼맨 펀칭도 이것도 빼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서 돈나룸마의 기여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홀란드 다음은 돈나룸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강하게 좀 어필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그바르디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바르디올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래도 나는 정말 그바르디올이라고 생각해. 지난 시즌 말에 맨시티가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이제 승수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리그 3위 안착을 할 수가 있었죠. 이번 시즌에도 이제 맨유전부터 다시 맨시티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무패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큰 변화의 중심에는 그바르디올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미에도 그바르디올이 풀백으로 뛰다가 센터백이 없어서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러고 나서 수비진이 정돈이 됐고 이번에 맨유전 때부터 그바르디올이 또 이제 센터백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수비진이 정돈이 됐고 뭐 물론 이제 돈나룸마도 있었고 디아스도 이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반등의 중심에는 항상 그바르디올이 있었다라는 거 이건 정말 우연이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네스에게 홀란드가 어시스트 했을 때도 그 기점 패스, 기점 크로스를 홀란드에게 제공해 주었었던 것도 그바르디올. 그 최근에 이제 홀란드가 성공시켰던 득점의 어시스트도 그바르디올이 같은 루트였죠. 그바르디올이 크로스를 통해서 이제 홀란드가 또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했었고 공수 뭐 어디에 있어서도 지금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 선수는 체력이 너무 좋은 선수예요. 90분 내내 일관적으로 스프린트를 칠 수 있는 선수. 여기에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워커급까지는 아닌데 체력이 이제 워커를 20점 만점이다. FM 기준으로 따져서 20점 만점이다라고 하면은 그바르디올은 사실 20점 만점 주기는 약간 좀 그렇기는 해. 왜냐면 워커는 루즈 타임에도 2명, 3명과 스프린트 경합을 붙어도 더 앞질러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90분 내내 일관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진짜 미친 체력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워커만큼의 체력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한 것 같기는 하고, 워커 바로 아래 한 19 정도, 18 정도 되는 것 같아. 19, 18. 그리고 이 선수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맨시티에는 지금 현재 왼발 센터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래서 만약에 센터백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바르디올은 경쟁을 안 한다. 안 하게 될 거다. 그냥 고정으로 놔두고 디아스랑 스톤스가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한번 들었었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압박 메커니즘이 이제는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는 곡선으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상대가 곡선으로 이제 압박을 걸어.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프로그레시브런, 앵글런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가요. 이래서 골키퍼한테 압박하는 척하면서 센터백한테 가고, 센터백한테 압박하는 척하면서 풀백한테 가고 1.5인분씩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거는 선수들이. 이러다 보니까는 반대발 센터백들이 솔직히 많이 힘을 잃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바르디올을 원래 2위로 놓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돈나룸마를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면은 돈나룸마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 나로 하여금 다른 선수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 혼자만 잘하느냐, 다른 선수들도 같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게 팀플레이라는 거고. 그리고 수비진 하면은 백포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비진은 골키퍼까지 포함이에요. 이 수비진의 대장은 사실 골키퍼야. 우리는 뭐 물론 이제 후방에서 뭐 롱패스를 활용한 뭐 센터백들이 공격 기여, 아니면은 스톤스처럼 전진 능력을 활용한 뭐 미드필드 장악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백포의 대장은 골키퍼예요. 그리고 골키퍼가 불안하면은 수비수들도 불안해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수비수들은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들을 제각각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맨날 온더스팟이야. 그러니까는 지난 시즌 맨시티 상황 보세요. 지난 시즌 맨날 온더스팟이야. 계획된 수비를 할 수가 없어. 다들 불안하니까 다들 허둥지둥하게 바쁘고, 상대가 이제 뒷공간 넘어온다라고 하면 다들 허둥지둥하느라 바빠. 왜? 내가 못 막으면 실점이거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골키퍼의 역량이라는 거, 수비수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플레이를 해준다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에데르송도 다른 차원에서 이제 뭐 이를테면 그거야. 또 이야기 안 하면은 에데르송을 좋아하셨던 형님들 입장에서는 또 섭섭해하실 수도 있어서 구태여 이야기를 하자면은, 맨시티가 트랩을 했을 때는 백스리를 썼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백을 3명을 썼었잖아요. 센터백을 3명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에데르송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돼서 여기 이제 에데르송이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백포를 만들어줬었죠. 그러니까 수비수의 한 축을 담당을 해줬었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톤스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고, 요렇게 디아스가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볼 운반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줬었던 전술적인 전략적인 그런 배치가 있었기는 했죠. 돈나룸마와는 다른 측면으로 팀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줬었다라고는 당연하게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선수는 결국에는 이 수비수들 중에 한 명, 이 백포라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정신적 지주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디아스에게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디아스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부담만 증가하고 실수는 계속 늘어나고 상대는 뒷공간만 계속 후벼파고 있고 내가 뚫리면 실점하고, 이래 보니까 디아스가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었던 거지. 근데 디아스에게 정신적 지주가 들어갔다. 이게 진짜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준 정말 큰 원동력이고, 지금은 그래서 역할이 바뀌었죠. 디아스에게 그 가중되는 부담을 펩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요런 이제 여론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지 역할이 바뀌었죠. 여기 이제 그바르디올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바르디올이 최후방을 맡고 디아스가 여기서 청소를 해주죠.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바르디올이 원래 앞에서 청소해주고 디아스가 이제 뒤에서 커맨딩을 맡았는데, 그리고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보면서 상대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역할이 바뀌었죠. 디아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는 디아스가 자신있게 슬라이딩 태클을 계속해서 하죠. 되게 어색하게도 첫 시즌에 보여줬었던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보다 더 심플해졌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디아스의 역할 자체가 지금 현재 그냥 앞으로 전진해오는 애 한 명만 막으면 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바르디올이 하니까. 디아스가 요즘에 다시 예전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프리미어리그에서 반다이크와 비벼졌었던 거의 유일한, 유보 지금은 뭐 물론 가브리엘이 어느 정도 반다이크와 뭐 비벼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디아스는 전성기 반다이크랑 비벼졌었던 선수잖아. 도항, 도쿠포든, 도쿠 오라일리. 와, 이거 어렵다. 아, 이거 나 근데 이거 오라일리 뽑으면 욕먹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번째는 도쿠가 맞는 것 같아. 도쿠는 일단은 시즌 초반 계획에서는 사실은 배제되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 페브의 계획에서는 배제되었었던 선수가 맞잖아. 왜냐면은 마르무시가 우선적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쿠가 이번 시즌에 글쎄 얼마나 증명을 할 수 있을까, 플레잉 타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야 맨유전, 야 맨유 아스날전, 나는 아스날전 현재까지 도쿠 최고의 경기는 아스날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하다, 가장 뚫기 힘들다, 통곡의 벽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백포의 수비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 앞에 있는 두 명의 홀딩 미드필더 수비맨들이랑 라이스까지도 이제 수비 가담해버리면은 안 뚫리니까 정말 너무나 견고한 방패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도쿠가 이걸 다 뚫었어. 그렇게 사정없이 뚫리는 모습을 아스날 팬분들도 되게 생소하게 봤을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스날 팬들도 되게 충격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충격적으로 털렸어. 충격적으로. 그냥 계속 털었잖아. 계속. 이거는 말이 안 됐어. 아, 도쿠, 야, 미쳤다. 야, 이거를, 야, 이 아스날의 이 지금 견고한 수비 라인을 이거를 털어버리네. 왼쪽 측면을 또 털어버리네. 이거를 과연 마르무시가 나왔었다라면은 마르무시는 할 수 있었을까? 그 다른 선수들 중에 지금 도쿠가 해준 것만큼 아스날을 털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유일한 한 명이었던 것 같아. 아, 버니전도 충격적이었지. 근데 아스날전은 사실 아스날 원정은 맨시티 로컬 팬들도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냥 패를 생각을 했거든. 홀란드가 한 골은 넣겠지 해서 1대2패, 뭐 2대1패 뭐 요런 식으로들 예상을 했었거든. 정말 언더독이었어. 아스날 원정은요. 진짜 언더독이었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잖아.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베실바가 계속 파울로 끊고 뭐 항의하고 뭐 시간 지연하는 행위를 또 계속했었죠. 베실바가. 그게 이제 선수들이 많이 지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이라도 1분 2분이라도 경기장 위에서 좀 휴식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플레이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매우 힘들어서 지쳐서 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도쿠는 진짜 그냥 완전 털어버렸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폴리전 끝나고 나서 하루 반나절을 쉬었대요. 너무 힘들어갖고. 하루 반나절을 쉬고 훈련 잠깐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모여서 런던까지 5시간 걸려서 차를 타고 갔어. 휴식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경기에서 일요일 저녁에 경기를 한 거야. 동일한 라인업으로. 완전 충격적이지. 동일한 라인업으로. 와, 근데 도쿠가 너무, 이거는 진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는데 비겼어. 그것도 이길 뻔했어. 그것도 되게, 아, 또 이길 뻔했다라니까 또 빡치네. 어쨌든지 간에 뭐 아스날전 다시 상기시켜서 형님들 좀 약간 죄송하긴 한데 아스날전이 백미였다. 이 아스날전에서 팀버를 지금 현재 가장 주가가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 팀버가 라이트백 중에서 이 팀버를 털어먹은 걸 생각해보면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레프트 윙포워드 중에서 폼이 가장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현 TL 내에서 레프트 윙 1왕.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누가 뭐 욕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소신 발언 좀 할게요. 딱 하나만 하자. 소신 발언. 세베뇨는 오른쪽이잖아. 다행히도. 이래서 자신있게 얘기한 것도 있어. 아, 다행히도 세베뇨가 오른쪽이라. 그래서 도쿠는 왼쪽 1항인 것 같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포든 오라일리 약간 좀 미세한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라일리가 맞는 것 같아요. 05년생 공미가 풀백으로 뛰면서 국대에 합류. 좋은 모습 몇 경기나 보여줬다고. 국대에 뽑아줬다는 게 이게 너무 큰 것 같아. 이 잠재력을 그러니까 우리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맨시티 팬들만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 암만 요즘에 뭐 레프트백 풀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인제 좋은 모습 한 7경기 보여줬나 오라일리? 근데 바로 그냥 국대 데려가 버리지. 이 선수의 잠재력,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 투엘도 이제 재밌어 보이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다 그러죠. 내가 좀 만져보고 싶다 싶은 선수들을 데려간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펩이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펩이 만약에 국가대표 감독이면은 펩도 이제 본인이 만져보고 싶은 선수들 위주로 이제 저기를 하겠지. 이것도 뭐 내피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CBS에서 마이카 리차즈와의 인터뷰 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포든이요. 펩이 이제 포든에게 공미로만 쓰겠다. 이제 정착시켜줄게. 너 이제 월클 만들어줄게. 이 말의 뜻은 결국에는 너 이제 포지션 정착. 유목민 생활 안녕. 공미 월클 만들어줄게. 오래 기다렸다. 공미 월클 만들어줄게. 요렇게 가는 것 같아. 셰르키는 이제 뭐 저기 윙포워드로도 가능하고 레인더러스 자리에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존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